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구 GTV입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기습한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진격이 20일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제2의 군사대국 러시아가 자국 본토를 우크라이나로부터 점령당하고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침입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기는커녕 지금 하르키우에 가까운 러시아의 또 다른 접경지인 벨고로드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하고 있습니다. 공습을 받은 그곳, 아파트 그리고 주택들이 불에 타거나 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진격은 예상 밖으로 잦아들기보다는 더욱 격렬해지고 있는 양상이죠. 푸틴이 레드라인 경고를 했었죠. 넘지 말라는 레드라인을 우크라이나가 넘었는데 뭔가 즉각 반응이 나올 법도 한데 여태 별 소식이 없습니다. 네, 러시아가 가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전국에 여러 남부전선, 동부전선의 병력들을 긁어 모아서 3만여 명을 쿠르스크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몰아냈다는 소식보다는 지금 벨고로드의 비상사태 선포가 더 요란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여기저기서 모여든 다양한 병력들은 들어오긴 했지만 이 병력을 하나의 지휘 체계로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너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즉각 구성할 수 있는 비상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방위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했다는 지적이죠. 그러다 보니 즉각적 대처 고사하고 밀리는 러시아군이 자국군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도 생기고요. 사기가 떨어진 병사들은 자기 살 국리부터 먼저 하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마디로 쿠르스크 방위 체제가 처음부터 허술한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곳 국경 방위 책임자는 알렉산드르 라핀이라고 하는 장군인데요. 이 러시아 라핀은 부임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보안군 등 국경 방위 위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체해 버렸다고 합니다. 군인으로만 하겠다, 뭐 이런 의도라고 하죠. 이 라핀이라는 인간은 푸틴의 대표적인 딸랑이죠. 라핀은 2022년 동부전선 사령관이었었는데요. 전술 실패로 인해서 리만에서 퇴각을 했죠. 그래서 이 책임을 물어서 경질이 됩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다시 육군 참모총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네, 이것이 러시아군의 수준이죠. 무능해도 푸틴의 눈에 드는 인물들이 푸틴 주변에 쭉 들어서 있어서 러시아군 수뇌부를 이루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호둥대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무지막지한 미사일 공세를 가했다는 얘기가 이미 보도됐습니다. 개전 이래 최대 공습이라고 합니다. 26일이죠.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24개 주, 전체 주 가운데 15개 주의 미사일 127기, 드론 109대의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산재해 있는 에너지시설, 전력시설, 유류 저장시설 등을 공격 목표로 타격했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 키이우 공습에서는요, 인근에 키이우 댐이 있죠. 근데 여길 겨냥했습니다. 그래서 수공작전을 노린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일부 시설이 파손이 되긴 했습니다만 댐이 폭파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작년 6월인가요? 헤르손주 노바카호우카 댐을 드니프르강을 막은 하류에 막은 댐이죠. 폭파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죠. 이후 두 번째 댐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에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러시아는 쿠르스크 본토를 뺏기고
이것을 되찾을 생각은 뒷전이고, 대신 전에 하던 대로 미사일을 마구마구 우크라이나 전역에 쏟아붓는 일로서 그야말로 비겁하고 야만적인 군 관계와는 먼 인프라 민간인을 학살하는 그런 보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만적인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죠. 푸틴이 권력에 있는 한 이런 일은 계속되겠죠.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원전 50km 앞까지 장악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원전을 공격하려고 한다, 이렇게 IAEA 원자력 기구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심각한 이런 사태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페이크였습니다. 거짓말로 밝혀졌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크라이나가 왜 원전을 파괴하겠습니까? 원전 파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몰라서 파괴하러 들겠습니까? 러시아의 이 저급한 페이크, 다만 체르노빌과 같은 보호 구조물이 없는 구식 원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취약한 부분이 많으니 경계해야 된다라는 경고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다음은요, 시르스키 사령관 얘기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가 새롭게 떠오르는 인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대담한 작전으로 재평가를 받는 분위기다 라면서 이번 쿠르스크 기습작전이 판세를 뒤집는 절묘한 한 수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못 끔찍한 실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엇갈린 판가름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지만 20일 지난 현 시점에서 시르스키 장군이 이끄는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점령에 있어서 성공적 굳히기 작전에 들어갔고요. 뾰족한 대응이 없는 러시아군을 제압하면서 점령지를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은 연대 지난 영상에서도 일부 소개를 했습니다만, 미국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을 이끌고 있는 이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우크라이나군 내에서 도살자 부처라는 별명과 눈표범 스노 레오파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즉 날렵하고 용맹한 지휘 스타일을 소유한 군인이라는 표현이죠.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로는 시르스키는 자신의 지휘 스타일에다가 소련 군사 전술에서 중요시하는 위계적 특성, 그리고 나토군의 유연성 원칙이 합친 것이다 라고 그의 캐릭터를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대장으로 승진이 됐다고 합니다. AP통신은 시르스키가 전쟁의 가장 어려운 국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지휘봉을 잡았다라고 전했습니다. 타이밍을 맞춘 인사라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처한 상황인 추가 병력 동원 지연, 우크라이나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탄약 부족, 서방의 군사원조 불확실성, 또 미국의 추가 지원한 반대 등등 이런 최악의 군 내부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국가적 위기와 전선의 사기가 내리막길로 치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총사령관에 오른 인물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시르스키 총사령관 임명이 우크라이나군의 전술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라고 부의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러시아군 공세를 방어하는 데 집중하던 우크라이나 전술이 공격을 강화하는, 즉 방어에서 공격 방향으로 전술 변화를 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라는 얘기죠. 시르스키에게는 이제 전세를 바꿔야 할 중책이 맡겨진 겁니다. 58세의 시르스키는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인데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러시아군과 싸우는 방식을 바꾸고 진화해야 한다 라고 공개적 발언을 했습니다.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기습 공격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다음은 F-16 전투기의 전선 활약에 관련인데요. 나토가 제공하는 F-16을 투입해서 우크라이나가 드디어 러시아 크루즈 미사일을 공격하는 데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26일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크루즈 미사일과 드론 수백 기가 F-16 공대공 미사일에 요격됐다고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보도했습니다. F-16 전투기의 첫 전과라고 볼 수 있죠. 젤렌스키 대통령도 성공적이다, 매우 좋은 결과다라고 27일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의 F-16 제공에 감사한다. 그런데 아직은 숫자가 너무 적고 이를 조종하는 훈련받은 조종사 수도 너무 적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지금 조종사 훈련은 미국 애리조나주의 투손이라는데 모리스 공군 방위군 기지에서 F-16 조종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 이 F-16 비행기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훈련을 담당하고 있죠. 나토 동맹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F-16을 지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한편 스웨덴은 사브사에서 제공한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이거 2대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인도되면 러시아 전투기와 본격적인 공중전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은 우크라이나 자체 생산 무기 관련 얘기인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장거리 타격 무기 사용을 아직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와 같은 제한적 무기 사용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장거리 타격 무기를 개발하는데 노력해왔는데요. 이제 실전에 이것이 완성돼서 배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현지 시간 25일 키우 포스트에 따르면 보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4일 독립기념일이죠. 이 행사에서 미사일과 드론을 합친 신형 무기를 우리는 개발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름은 팔랴니치아, 이렇게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무기를 전투에 처음으로 실전 배치했다 라고 밝혔는데요. 어디에 배치했는지 등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가 아직 러시아 내부에서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우크라이나 무기 생산 책임자인 올렉산드르 키미신이 공식 밝혔습니다. 키미신 장관은 이 팔랴니치아라는 드론이죠. 드론이자 미사일의 능력을 갖췄으며 앞으로 더 많은 미사일 드론이 나올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방위 기술의 진화를 러시아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팔랴니치아 외부 모양은요, 중앙 본체에 날개가 있고, 그림에 나옵니다만 꼬리 부분에 4개의 조종면이 장착된 순항 미사일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상 플랫폼에서 발사됩니다. 그리고 터보 제트 엔진으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일반 드론보다 빠르고 먼 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죠. 우크라이나 당국은 상당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제공하는 비디오에서 간접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충 사정거리가 700km가 되지 않겠느냐, 비행거리가 700km, 그렇다면 미국이 제공한 에이테크음스, 즉 육군 전술 미사일 체제하고 동급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디오에 나온 지도를 살펴보면 여러 러시아 비행장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최소 20개 정도의 러시아 공군 기지가 타격 반경 내에 들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 이름인데 우크라이나 전통 빵 이름입니다. 팔랴니치아. 이 빵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랴니치아라는 발음을 어떻게 됐든지 러시아인들이 발음을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정체성과 저항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간첩을 잡아가지고 간첩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방법 가운데 팔랴니치아 발음을 해보라고 합니다. 이 발음을 못하면
이 러시아 간첩이죠. 네, 팔리아니치아.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2년 6개월의 전쟁 기간 동안에 러시아는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 약 1만 발과 활공폭탄 3만 3천 발을 우리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 그러면서 팔레니치아는 적의 공격 잠재력을 파괴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설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똑같이 러시아 깊숙이 소재하고 있는 항공 및 미사일 기지를 타깃으로 공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러시아 탈영병에 관한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만성적인 병력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것이 병사들의 탈영 그리고 병력 기피, 이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는 오전부터 나온 얘기긴 하지만요, 러시아 인권단체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소 5만 명이 군 복무지를 이탈하거나 징병을 피해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탈영과 병력 기피로 입건된 사건은요 1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가면 병사들이 총알바지가 된다, 죽는다는 소문이 탈영의 주 이유입니다. 러시아 젊은이들 사이에는 전장에 가면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뇌물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력을 기피하거나, 그래서 뇌물이 이제 횡행하는 것이죠. 또한 전선에 끌려가서도 앞에서는 전의를 불태우는 우크라이나군을 보면 조우하기가 겁난다는 거죠. 또 러시아군의 오랜 관행인 후방에서 이것을 막는 독전대가 있어서 이 독전대는 독하기로 유명한 체첸군이 맡는다고 합니다. 전선에서 후퇴하면 독전대가 뒤에서 사살하는 것이죠. 차라리 싸우기보다 우크라이나군의 백기를 들고 투항하면 목숨을 부지하고 포로 교환 대상이 되니 탈영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러시아 정예병 확보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러시아 군인들을 대변하는 변호사 아르켐 무그난츠라고 하는 변호사는요, 군인들 사이에서 휴가 뒤에 부대에 돌아가면 바보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범죄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죽을 가능성보다는 덜 나쁘다, 그런 얘기죠. 이게 군대 분위기라고 합니다. 붙들려서 감옥 가는 게 낫다는 얘기죠. 러시아는 탈영과 병력 기피를 늘어나기 때문에 막기 위해서 처벌 수위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를 급습해서 러시아 본토 일부를 점령하는 사태는 설상가상 탈영병 증가가 러시아군의 병력 부족에 한몫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쿠르스크를 탈환하려면 제대로 훈련된 병력 적어도 2만 명이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점령지에서 병력을 끌어다 쓰면서도 이 사태 해결에 필요한 수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병력 부족에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을 벌려놓고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밀어넣은 러시아 독재자 푸틴, 수많은 민간인과 젊은이들을 전장에서 희생시킨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러시아 지도층.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런 악마화된 독재자들을 규탄하기는커녕 두둔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사실에 놀랍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망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 참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네, 우크라이나 전쟁뿐이겠습니까? 전쟁은 항상 국력의 약화와 분열, 국민의 경각심의 부족에서 시작되죠. 전쟁은 처참한 비극입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죠. 러시아 국민 역시도 잘못된 지도층에 의해 불행을 겪고 있는 거죠. 속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의 이런 불장난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러시아 국민들의 반전 움직임도 앞으로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